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놀란 초등사회 뒤집기 17권 민주주의와 선거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서채원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정치와 삼권 분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는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해서 예전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들은 이런 방식이구나. 이런 것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치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 정치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정한 법과 규칙들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배워볼 거거든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규칙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규칙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도 규칙이 있고요. 더 작게는 여러분의 반에도 학급 규칙을 정했죠. 규칙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과 질서를 말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서로서로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또 그 규칙을 함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도 이런 규칙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나라에서도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약속이 있어요. 약속 질서. 이걸 합쳐서 법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에서 만든 규칙은 법. 그러면 법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런 법에 대해서 생각이 나죠. 그러면 우리는 그 법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부터 세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국가에서 만든 규칙이 법인데 그 법이 왜 필요하고 그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 가지 중에 자, 맨 첫 번째, 우리 싸우지 말고 법대로 합시다.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사람들은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잘못을 했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법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역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법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법이라는 건 뭔가 나한테 꼭 지키라고 강제하고 있어요. 법은 나더러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나를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이라는 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울타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법의 역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함부로 부수면 안 돼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부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기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국가가 침해하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할 때 그걸 보호해주는 역할을 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행동, 즉 정정당당하지 않은 행동을 막아주는 것도 법의 역할이에요. 법이라는 건 단순히 너에게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에는 아주 구체적인 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범위의 법도 있거든요. 혹시 그 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단계의 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최상위의 법, 그것을 바로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4단계의 법이 존재를 하는데요. 가장 위에는 헌법, 그 다음에는 법률, 그 다음에는 명령, 그 다음에는 조례와 규칙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헌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법들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함일롱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대로 된 헌법이 있었나요? 가장 최상위 법이라는 헌법에 시장 마음대로 할 거야. 시장 말을 안 들으면 때릴 거야.
거야.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죠. 법전에 쓰여 있다고 그냥 법이 아니에요. 그 법에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멜롱의 헌법은 그냥 시장만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의 제대로 된 헌법을 한번 만나볼게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1조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들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첫 번째 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이야기가 바로 1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되게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이걸 4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주주의 아닐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르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민주주의라는 원리를 1조에 가장 중요한 곳에 탁 넣어두었어요. 하멜롱의 헌법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러한 헌법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최상위에 있는 이 헌법에 따라서 다음 구체적인 그런 법들은 헌법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굉장히 구체적인 법들 있죠.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하면 벌금을 내야 돼. 이런 아무리 구체적인 법이라고 할지라도 민주주의 원리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꼭 보장해야 하는 기본 권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민주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먼저 정치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정치는 민주사회의 의사결정 활동이다. 의사결정 활동이라는 건 우리의 뜻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말해요. 사람들의 뜻과 생각을 결정한다는 뜻인데요. 이때 정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정치는 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아까 처음에 배웠던 법의 역할 기억나세요? 그 법의 역할들이 이 정치 안에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정치라는 건 정치인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치라는 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치는 곳곳에 숨어 있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번 여행은 제주도로 가요. 나는 산이 좋은데? 가족들끼리 어디로 여행을 갈지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치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정치라는 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아니면 대통령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지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만 한다면 그건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급 회장을 뽑거나 아니면 전교 학생회장을 뽑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정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활동도 모두 정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치에서 가장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거죠. 선거. 국민 대신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을 국민이 투표로 뽑는 것. 이 선거 활동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우리가 4번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를 할 때 권력을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권력이 한쪽에만 치우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바로 독재죠. 독재란 결국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그 권력을 모두 독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였어요. 그러면 그런 독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 끝에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삼권 분립은 뭐냐면 국가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총 3군데의 권력을 골고루 나눠놓는 걸 말해요. 권력을 단순히 나눠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3군데의 입법, 사법, 행정부는 서로서로를 감시하고 서로서로를 견제하고 또 서로서로를 도와주면서 함께 정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느 한쪽에 권력이 쏠리려고 하거나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할 때 금방 알아채고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쁜 민주주의가 되지 않도록 견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정치에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국회의사당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같이 법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의 결정을 할지를 고민하는 곳이에요. 이곳을 바로 입법부라고 부릅니다. 입법부는 국회인데요. 이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입법부라고 하면은 법을 만드는 것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법들에 대해서도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혹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고민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법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일도 국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이 낸 세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정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쓰려고 해요 라고 할 때 그게 올바른 예산안인지 고민하는 작업도 입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법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곳이죠. 이 법원은 바로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자,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들을 판단해주고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갈등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 우리 아까 법의 역할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법의 역할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혹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법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런 법의 역할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사법부에 내 권리가 침해당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입법부, 사법부 하나가 어디 남았죠? 네, 행정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 어딘지 알아보시겠어요? 여기는 바로 대통령이 집무하는 청와대예요. 청와대와 그 부속의 기관들,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들어볼 수 있는 행정부처들을 모두 합쳐서 행정부라고 부르거든요. 행정부는 즉 정부, 우리가 줄여서 행정부는 정부다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가의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어디에 쓸지도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집행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곳이에요.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곧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를 이끄는 가장 높은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권력을 혼자 가지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쓴 세금을 관리하려고 할 때 그때 그걸 견제하는 게 어디였죠? 아까 입법부였죠. 국회에서는 행정부가 이런 나라의 예산들을 잘 사용하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행정부를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견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삼권 분립은 과연 왜 필요한 걸까?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통해서 권력을 골고루 나눠두고 그 권력 기관들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법 중에서도 가장 높은 법, 헌법에 대해서 배워봤고 헌법을 통해서 민주 정치를 할 때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까지 배웠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배워보게 될까요? 자, 우리 이제 민주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어요. 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 걸까요? 하멜롱의 시민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민구가 이제 알려주려고 하죠. 여러분만의 권리를 찾으세요. 근데 선생님이 미리 말해주면 하멜롱의 시민들이 권리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하멜롱에 큰 혼란이 와요. 왜 그럴까? 권리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 권리에 따라오는 뭔가 꼭 필요한 친구가 있는 걸까? 그 답은 다음 시간에, 그리고 책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책 열심히 읽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근데 권리만 있나? 권리 말고 또 뭐가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가웠어요.